네, 다음 이야기 해볼게요. 네. 또 한국 주식하고 미국 주식 차이가 있겠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뭐 시장의 뭐 성향이나 특색 의견 한번 부탁드립니다. 한국 시장은 사실은 개별 주식을 하기 되게 좋은 시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정보라는 거에 대한 이제 정의가 좀 있겠죠. 뭐 어디서 이제 누군가한테 이야기를 들은 것도 정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분석해서 내놓은 결론도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정보가 이제 어떻게 들어맞는지가 사실은 좀 예측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미국 시장이 다른 시장들보다 훨씬 좋은 점은 흐름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우리가 이제 401k라고 해서 이제 미국의 퇴직연금 제도잖아요. 퇴직연금 제도에 이제 가입하신 분들이 5천만에서 6천만 정도 돼요. 이제 그 5, 6천만의 인구가 일단 매달 물타기를 하는 시장입니다. 맞습니다. 네, 매달 열심히 물타기를 해요. 근데 그분들만 물타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물타기를 합니다. 이제 지금은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퇴직연금 상품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뭐 한국에만 있나요? 뭐 영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전 세계에 다 있는데, 그분들이 다 같이 잘 되기 위한 염원으로 물타기를 하는 시장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이 120년, 130년 역사에 한 5년 정도를 투자했을 때 손해나는 일은 사실은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수로 투자를 했을 때, 지금까지는 사실 그래왔습니다. 물론 이제 대공황 같은 때에 투자를 했었으면 좀 많이 손해가 좀 있기는 했겠지만, 그 뒤에 또 미국 시장은 또 정비를 좀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위기가 한번 있을수록 더 그 뒤에 좋은 성과를 보여줬고, 이제 그 성과들이 장기 투자를 하면 할수록 그 손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준 시장이다라는 생각에, 사실은 퇴직연금이라는 거를 국내 뭐 코스피 200에 뭐 적립식으로 투자하신 분들도 계시기는 하고, 그리고 오랜 기다림 끝에 2020년, 21년 때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내서 많은 분들께 좀 이익을 돌려드리기도 하기도 했지만, 미국 시장은 그 전에 이미 2010년부터 뭐 2020년도까지 거의 한 400% 정도 나는 이제 그런 시장이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 뭐 애플 같은 주식은 뭐 거의 한 15배 뭐 이렇게 올라온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시총 1위죠. 그러니까 이게 뭐 흔히 얘기하는 잡주가 아니잖아요. 전 세계 시총 1위가 10배가 넘게 오르는 시장인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시장이고, 그래서 미국 시장에는 그거 말고도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것만큼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국보다도 훨씬 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방금 좋은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는 의외의 대답을 지금 들었어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저는 한국 주식 쳐다도 안 보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개인 투자자니까 그 공부가 많이 안 된 사람이 투자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반대로 미국 같은 경우는 지수에만 투자해도 손해는 안 보니까 그냥 안전하게 우상향한다는 모멘텀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그 한국 주식은 개별 주식으로 투자하기 굉장히 좋은 시장이다. 라는 되게 특색 있는 이야기를 또 해주셨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제가 저번에 듣기로도 올해 물론 횡보장이었지만 이렇게 많은 상승장은 아니었지만 미국에 비해서 그 수익률이 올해 한 해만 500% 이상 난 종목이 뭐 30개인가가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물론 그 지수 자체는 많이 안 올랐지만 돈은 그 안에서 돌겠지만 상승하는 모멘텀이 분명히 어딘가에 있단 말이죠. 뭐 그 테마 같은 경우도 이제 초반에 뭐 2차 전지부터 해서 뭐 요즘 최근에 로봇주 뭐 그런 식으로 한국은 정말 그런 모멘텀이 있더라고요. 이것만 알아도 사실 큰 돈은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개인 투자자들을 하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 그 부분에서 또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투자라는 게 지금 굉장히 나름 오랜 기간 동안 저보다 선배님들도 사실은 구독자님들이 더 많으시겠지만 저도 꽤 오랜 시간을 투자를 해보면, 준비가 돼 있지 않고 운으로 다가온 돈은 나중에 굉장히 큰 고통을 수반하면서 나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뭐 몇천만 원, 몇백만 원 잃는 거는 일을 하면서도 충분히 이제 갚아 나갈 수도 있고 본인이 벌 수도 있지만, 그 똑같은 돈, 그거보다 두세 배 더 큰 돈을 좀 더 뒤에 잃게 된다면 그거는 굉장히 큰 고통이거든요. 근데 공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정보에 의존해서 이제 그런 투자를 해서 재미를 본다고 하면은 계속 그런 걸 찾게 돼요.
계속 그거를 찾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처음에는 그래도 뭐 이제 상장된 어느 정도 되는 종목을 찾다 나중에는 정말 이제 이름 없는 종목들을 찾아 헤매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되는 거를 좀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뭐 재미로 아예 그냥 정말 이렇게 딱 포지션을 뭐 한 1% 정도 나는 그런 거는 좀 재미로 해보겠다라는 걸로 하시면은 모를까 거기에 비중을 좀 많이 싣는다든가 뭐 그렇게 하시는 거는 저는 좀 결코 하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진짜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수에 투자하는 이유가 바로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이유들 때문인 거죠. 네, 맞습니다. 다음 질문도 이어서 그래서 제가 이어서 이제 이야기할 네. 건데 개인 투자자들이 손해를 많이 보는 이유, 방금도 이야기해주셨지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떤 심리 또 어떤 뭐 투자 성향 어떤 것들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손해를 많이 봤을까요? 의견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가장 큰 그 개인들한테 경계해야 되는 점, 그 다음에 개인들이 주의해야 될 점은 포모예요. 그러니까 이게 극심한 포모죠. 남들이 이제 막 주식으로 돈을 벌 때 혼자서 이제 벌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제 그 상황에 사실은 결국에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꼭지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제 내가 사면 떨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 그거를 사실 한 두세 번 정도만 경험을 하게 되면 자신이 없어요. 이제 자신이 없어지는 상황이 되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운에 의거한 이제 그런 의존하는 투자를 하게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저는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좀 경계해야 되는 점이고, 그리고 조금 장기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너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기한을 정해 놓고서는 왜 이렇게 안 오르지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뭐 어차피 기본적으로 생각을 할 때 내가 사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세요. 내가 사면 떨어지는데 그 종목이 좋은 걸 사면 나중에 더 많이 올라요. 그리고 중요한 건 오늘 꼭 그 투자를 다 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뭐 어느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를 가면은 사실은 이제 금융기관에서는 이제 그 직원들의 실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예를 들자면 고객님의 그 자산이 5천만 원이 이제 적금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좋은 상품을 추천을 하죠. 이거 다 투자해 보시라고. 절대 그거를 한 번에 다 그렇게 밀어 넣으시면은 안 돼요. 이제 그거는 그 중에서 1,000만 원만 일단 하시고 이제 보셔야죠. 그리고 은행원이 아니면은 증권사 직원이 상품을 20-30분 안에 설명을 해준다고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생각도 해보고 또 찾아보기도 하고 유튜브를 힐링경제 같은 좋은 프로그램으로 좀 찾아보기도 하면서 그거를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어느 정도를 투자할지를 스스로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시간이 필요한 거죠. 너무 빨리 결정을 하시는 부분이 가장 또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좀 경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좋은 말씀 몇 가지 해주셨는데 그 포모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네. 사실 우리가 그 욕심을 부리고 나름 좀 부러워하는 열등감, 주식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절대 가지면 안 되는 게 바로 이 열등감이거든요. 네. 이거를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투자는 우리가 공부를 하고 어느 정도 이제 플랜을 짜고 그 다음에 시작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런 그 포모 같은 거를 느끼게 되면 내가 하는 투자가 감정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네. 투자에 감정이 들어가면 잘 이제 결과가 안 좋다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고 네. 개인적으로 저도 당연히 경험을 해봤어요. 그 경험을 아픈 경험을 많이 해봤는데 투자에 감정이 들어가면 얼마나 이제 내가 생각했던 플랜들에 바뀌게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지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진짜 중요한 거 모든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인데 기간을 늘려라. 네. 긴 호흡으로 투자하라는 네. 것. 플랜을 사실 뭐 짧게 치고 갈 수도 있지만 안전하게 하려면 좀 길게 장기적으로 보는 게 좀 안전하죠. 네. 네네. 가장 쉬운 투자 방법이지만 또 가장 어려운 투자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중간에 이제 빼고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걱정들을 우리가 하지 않고 투자를 하려면 잘 준비해야 된다는 것. 네.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